지금 학점은행제를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플래너로 4년째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학습자분들을 겪어봤는데 학점은행제가 끝날 때쯤 다들 후회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꼭 숙지하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가시TV 최현우 담당자입니다. 학생들이 후회했던 3가지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학점은행제 성적입니다. 여러분, 학점은행제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수만 하면 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플래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별다른 노력은 안 하셨을 거예요. 10명 중에 8, 9명은 성적에 관심이 없고 쉽게 이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졸업할 때 돼서 이 성적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학점은행제 성적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로 졸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학점은행제 성적표가 1점 후반, 2점대 초반대라면 이걸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인식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적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요령만 알고 있어도 점수를 더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그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학점은행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쉬운 과목부터 골라야 돼요. 쉬운 과목이라는 건 어떤 과목들은 계산식이 필요한 과목도 있고 아무리 교환이 있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은 좋은 점수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과목을 선정할 때는 쉬운 과목을 알고 있는 저같이 경력이 오래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고 수강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업을 신청하고 나면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대학교처럼 출석, 과제, 토론, 시험 이렇게 합산해서 점수가 들어가요.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레포트는 작성 요령이 필요해요. 해피캠퍼스나 레포트월드에서 자료를 구매해서 거기 내용에 말만 바꿔서 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다고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생각보다 부실한 자료들도 많거든요. 레포트 점수는 글의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를 잘 짜야 되고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과제 자료를 구매했다면 거기에 나온 글의 구조만 참고를 하세요. 과제 자료는 구글이나 나무 위키, 도서관 같은 곳에서 참고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그만큼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어서 모사율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심하면은 빵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에게 따로 과제 작성 요령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두 번째, 무리한 학습 설계인데요. 학점은행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나만의 플랜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플랜이 정말 완벽한 플랜일 거라는 의심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계획서에 넣어놓은 자격증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응시하는 독학사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학점이 빵꾸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학위 취득 기간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시간과 비용만 버리게 돼요. 오래 걸려서 딱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무리한 계획이 늘 화를 부르죠. 근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독학사는 어떤 과목이 쉽고 어떤 자격증이 쉬운지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전년도 합격률은 어땠는지, 이것보다 더 쉽고 학점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없는지 최소한 동향은 찾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플래너 말만 듣고 유통관리사 2급을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유통관리사 2급이 쉬웠던 건 1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은 인정되는 학점도 낮아졌고 합격도 어려운데 이걸 준비하시더라고요. 독학사도 마찬가지로 거저 얻어갈 수 있는 과목들이 꽤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 쉬운지, 독학사 어떤 과목이 쉬운지 알아보는 제일 빠른 방법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여러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받아보는 방법도 좋아요. 분명 경력이 오래된 좋은 플래너분들은 잘못된 플랜을 한 번에 알아보시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자격증이 정말 쉬운지, 독학사 어떤 과목이 괜찮은지 경험을 해봐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자격증들 직접 공부해보고 독학사를 취득했어요. 근데 자격증이나 독학사 문제집을 한 장도 펼쳐보지 않은 몇몇 플래너들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학습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세요. 이런 알짜배기 자격증들로 과정을 설계하면 분명히 학위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학점은행제 학위만 취득하는 것.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가 2년제 졸업장, 학사학위가 4년제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학위를 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그것만 검색해보셔도 학점응제 학위는 차별받는다, 졸업장을 따도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따고 있는 학점응제 학위는 학벌로서의 큰 효력이 없는 것은 맞아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식으로 학위를 따는 건 인생에 큰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편입을 할 때 필요한 건 학력이라는 조건이에요. 이때 학점은행제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 제도거든요. 직장을 이직 또는 승진을 할 때, 대학원에 입학해서 석박사까지 취득을 할 때 등등 최종 목표가 학점은행제 그 이상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 최종 목표가 어떤 목적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편입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성한, 중경외시, 인서울 상위권 학교들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학점은행제 학위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내 최종 스펙을 높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직이 목표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한다면 본인의 취업에 더 도움이 될 거고, 국가 자격증을 따면 공기업에도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점은행제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만 이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점은행제를 하고 나서 후회했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후회 없이 과정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황에 맞게 플랜 설계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